저는 지금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까지 일본 3대 도시권을 잇는 신토메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토메이 고속도로는 한국으로 치면 중부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일본 3대 도시권을 잇는 대동맥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통행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내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 달리게 됩니다.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중에 신토메이 고속도로 누마지 인터체인지에서 신시미즈 인터체인지 구간까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의 전용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42년이 아니라 2024년 중입니다. 이 지역이 무인 트럭 전용도로 후보지가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직선이 계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시속 80km의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 중인데요. 확실히 커브 구간이 적어서 자율주행에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일본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무인 트럭이 달리는 장면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여전히 믿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무인 트럭이 달리는 고속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수송 대책이 내년 4월부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대신 화물을 트럭에 적지 않은 자동 지게차와 물류시설과 트럭을 오가는 무인 운반 차량 AGV 도입 등이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시황 시대에나 가능했을 법한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메우는 식의 대역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7년 이내에 선박과 철도 수송량을 각각 지금의 2배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의 규격과 항만의 구조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철도 화물 수송 회사인 JR 화물은 기존 열차보다 높이를 26cm 낮춘 저상 화물 열차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화물 열차보다 바퀴를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높이를 낮췄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바로 열차에 실어서 일본 전역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국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대부분은 크기가 높이 2.9m, 길이가 12.2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독자 규격의 철도형 컨테이너보다 30cm 정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컨테이너를 기존의 화물철도 차량에 실어서는 터널을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실어온 컨테이너를 다시 일본 규격의 컨테이너로 옮겨 싣거나 트럭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화물열차의 높이를 26cm 낮춤으로써 국제 컨테이너를 항만에서 그대로 철도에 옮겨 싣는 게 이론상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JR 화물과 공동으로 먼저 수도권과 동해안 연안의 도시를 잇는 노선의 저상용 화물철도 운행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만 하역 시설도 바꿉니다. 해외의 무역항은 컨테이너선 접안 시설까지 화물철도의 연장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덕분에 크레인이 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를 바로 철도로 옮겨 실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항만의 연장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구에서 일단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옮겨 실은 뒤에 이 트럭이 근처 화물역까지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 신칸센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3년 7월 화물 신칸센 구상에 대해 물류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검토에 착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JR 화물은 2025년까지 화물 신칸센 전용 차량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화물열차 한 칸은 10톤 트럭 65대분인 65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물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셈입니다. 화물 신칸센이 실현되면 일본의 식탁 공급망도 바뀔 전망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갓 잡은 해산물, 막 수확한 농산물이 같은 날 저녁 도쿄 가정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 혼슈 최북단 도시인 아오모리는 도쿄에서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려면 8시간 8분이 걸리는데요. 반면 신칸센으로는 3시간 11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특산 가리비를 당일 도쿄의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인 거죠. 트럭의 크기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일본의 상용차 전문회사인 이스즈 자동차는 3.5톤 미만의 소형 디젤 트럭을 내년 여름 발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가나 어촌의 농작물이나 해산물을 근처 시장까지 옮기는 데 주로 쓰이는 경트럭도 아니고 대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중대형 트럭도 아닌 애매한 크기의 트럭을 개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형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트럭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본에서 보통
교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럭은 3.5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5톤에서 7.5톤인 중형 트럭을 몰려면 준중형 면허를 새로 따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당연히 준중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때문에 택배회사 같은 물류 기업들은 파트타임 근로자나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별도의 면허 없이 몰 수 있는 트럭을 요구해 왔습니다. 터널 높이에 맞추려 기차를 낮게 만들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려고 트럭의 사이즈를 줄이는 일본의 시도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통행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뒤에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길면 잘라서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의 강도 말입니다. 뭔진 몰라도 일본이 얼마나 쫓기는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본에서 시도되는 이 대책들의 공통점은 보다 정확히는 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본은 지금 물류 2024년 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물류 2024년 문제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택배를 포함한 물류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사태를 말합니다. 일본의 주 52시간 근무 제도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잔업시간이 96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사람의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겁니다. 도쿄나우 89회 인구 감소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편에서부터 예고 없이 일본인의 일상생활을 뒤흔드는 인력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인 줄 알았던 인력난의 쓰나미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도쿄 도심의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인기 라멘집이 문을 닫는 현장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물류 2024년 문제는 전문가들이 갑작스레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의 역습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타로 꼽는 재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죽느냐 사느냐는 마당에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한 게 뭐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2024년 문제가 일본 경제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26조엔 규모인 일본 물류시장에서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조엔으로 약 60%에 달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무게 기준으로는 총 47억 톤의 물류 가운데 92%인 43억 톤을 트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라면 6개월 뒤 트럭 운전기사 14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 수송 능력이 2019년보다 14.2% 4억 톤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의 화물 35%가 멈춰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호쿠와 시코쿠 같은 국토의 주변 지역은 화물의 40% 이상이 트럭 운전기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물류 2024년 문제는 전문가들의 가정이나 우려 혹은 아직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고 6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 타격을 줄 재난입니다. 택배뿐 아니라 제조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우체국인 일본 우편은 올해 10월부터 소포 가격을 820엔으로 10엔 올렸습니다. 2014년 610엔이던 소포 가격이 34% 올랐습니다. 2018년 이후에만 3차례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일본 최대 택배 회사인 야마토 운수는 올해 6월부터 시코쿠와 산인 지역을 이길 배송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코쿠나 오카야마 현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빨라야 다다음 날에야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무료 배송도 줄일 방침입니다.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은 아예 낙도 취급을 당해서 배송료가 불어나고 배송기간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3월 말 물류관계 장관회의에서 6월 초순까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화주, 물류업체들이 한데 모인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지난 6월 2일과 10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인 트럭 고속도로, 난쟁이 기차, 꼬마 트럭같이 이 SF 소설과 그리스 신화를 섞어놓은 듯한 대책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빌리티 시프트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와 선박의 비중을 늘리고 한정된 숫자의 운전기사가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만 일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화물을 날라서 트럭과 장거리 수송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10월 6일 발표한 물류개혁 긴급 패키지 대책에는 내년 4월부터 부족할 운전기사 14만 명을 메울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년 이내에 선박과 철도의 수송량을 각각 1억 톤과 3,600만 톤으로 2020년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류회사의 상품 운송을 맡기는 화주, 즉 제조업체에는 최고 물류 경영 책임자 CLO라는 이 직책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CLO는 자사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실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물류 2024년 문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트럭 운전기사 부족 사태입니다. 트럭 운전기사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대형 트럭 운전수는 3년만 몰면 집이 한 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수입 직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기피 직종으로 전락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트럭 운전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형 트럭의 경우 월 212시간, 중소형 트럭은 월 207시간이었습니다. 전체 업종 평균인 175시간보다 20% 더 길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만 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선적 작업도 해야 합니다. 물류창고 주변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대기하는 시간도 운전기사를 지치게 만들고 시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전 일본 트럭협회에 따르면 일본 물류회사의 30%가 연간 잔업시간이 960시간을 넘는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송의 경우 960시간 이상의 잔업을 하는 운전기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운전기사가 매월 과로사 라인으로 불리는 80시간 이상의 잔업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형 트럭 운전기사의 평균 연 수입은 463만엔으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26만엔 낮았습니다. 일손은 없는데 업무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택배를 중심으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죠. 2020년 일본 택배 산업의 취급 개수는 48억 개로 1년 새 5억 개가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당연히 운전대를 잡으려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트럭 운전기사 가운데 30대 미만은 10.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산업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았습니다. 운전기사를 늘릴 수 없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이 만든 결과가 앞서 살펴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대책들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만든 대책인 만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인 트럭이 달리는 고속도로의 최대 관건은 여러분도 역시 예상하시겠지만 현실성입니다. 도쿄나우 90회 지진 쓰나미보다 무서운 인력난 편에서도 소개했듯이 일본의 자율주행 수준은 이제서야 운전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운전대에 손을 뗀 채 주행할 수 있는 레벨 2에서 레벨 4를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완전 무인 트럭이 1년도 안 돼서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무인 트럭의 개발을 담당하는 관계자도 일본 미디어들의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용화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10월 추가 대책부터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대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으로 평가한 화물 전용 신칸센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객 수송 열차인 신칸센은 당연히 도심을 중심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낮 시간대에는 여객 열차가 다니니까 화물 신칸센이 운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밤 시간대도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는 선로주 보수 작업을 하는 데다가 도심 주택가에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JR 화물의 화물 전용 신칸센보다 JR 히가시 니혼 등 지역별 JR들이 객차 일부를 화물칸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R 히가시 니혼은 내년부터 객실 가운데 한 칸을 화물 전용으로 개조한 열차편을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JR 큐슈도 올해 2월 카고시마와 이 하카타 구간의 화물 신칸센 운행을 실험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획기적이라면서 내놓은 대책들은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온 물류 2024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물류 2024년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